안녕하세요 여러분.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콩깍지 조재원장입니다. 무릎 인공관절의 감염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무릎 인공관절의 감염 치료는 되게 좀 어려워요. 사실 무릎 인공관절 그 수술 중에는 뭐 무릎뿐만 아니라 모든 인공관절의 치료 중에는 감염 인공관절의 치료가 사실은 가장 어렵고 힘들고 끝판왕이에요.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경험, 실력, 항생제 쓰는 거에 대한 노하우 등등등이 다 있는 데서만 가능한 치료예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공관절 감염에 대한 치료는 웬만한 데에서는 하지 못해요. 대부분 다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한다든지 다른 병원으로 가라고 한다든지 심지어 대학병원에서조차도 좀 꺼려하는 치료 중에 하나예요. 그만큼 어려운 치료고 힘든 치료예요. 환자분도 힘든데 의사도 힘든 치료예요. 그래서 대부분 잘 안 하려고 하죠. 못하기도 하고.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75세 어머님이고요. 대략 한 8년 전에 이제 무릎이 아파서 이제 다른 데서 인공관절을 하셨어요. 처음에 이제 엑스레이 보면 왼쪽에 관절염이 좀 심하죠. 오른쪽은 뭐 아직 고만고만한데 왼쪽에 관절염이 꽤 있어요. 여기 보면 뼈도 다 우둘두둘하고 좀 닳아 있고요. 완전히 좀 여기가 내측이 좀 닿아 있는 상태여서 이제 인공관절을 해도 이상하지는 않은 그런 상태예요. 이 바깥쪽 옆쪽에도 이 염증 관절염이 심해서 좀 뼈가 다 울퉁불퉁하고 좀 자라 있는 것도 있고.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제 8년 전에 처음 인공관절을 했어요. 처음 인공관절 한 거 뭐 괜찮거든요. 뭐 크게 뭐 이상 있는 그런 사진은 아니에요. 정면 사진도 괜찮고 옆 사진도 뭐 괜찮아요. 이 수술 자체는 뭐 그냥 괜찮은 수술이야. 쭉 지내다 보는데 자꾸 계속 아파요. 어머님 계속 아프고 걷는 것도 자꾸 쩔뚝쩔뚝거리고 밤에도 찌릿찌릿하고 아프고 계속 그 병원에서 괜찮다 하면서 좀 지켜보는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점점 여기가 뭔가 이렇게 좀 뼈가 약간 흡수되는 그런 상황이 좀 생겼어요. 여기는 괜찮은데 이쪽에 보면 이제 뼈가 약간 여기가 원래는 이렇게 있어야 될 텐데 보면 요만큼이 좀 뭔가 좀 없어지는 녹는 것 같은 그런 느낌.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옆 사진에서도 보면은 여기도 약간 뭔가 살짝 좀 여기가 뼈가 살짝 녹나 뭐 그런 느낌들이 좀 있고 요 아랫면도 여기도 약간 좀 뭔가 거뭇하게 좀 비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. 근데 뭐 이때는 뭐 그냥 그럭저럭 그냥 크게 뭐 아프긴 한데 그냥 걸을만은 하니까 걸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계속 아파.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이제 3차 병원 대학병원에 가서 뭐 하여튼 CT를 찍었던 것 같아요. CT를 찍었는데 거기서도 보면 여기가 조금 뭔가 요만큼 있어야 될 게 비어 있고 여기도 약간 좀 뭔가 이렇게 좀 녹은 것 같은 그런 소견이 좀 보여요. 엑스레이에서 이제 그렇게 좀 보이고 그쪽에서 CT를 찍었는데 여기가 약간 비어 있어. 비어 있고 뭔가 하여튼 좀 그래. 약간 이상한 거죠. 그래서 일단은 뭔가 이제 감염을 의심하고 그쪽에서 인공관절을 뺐어요. 인공관절 빼고 프로스탈락을 넣었어. 그때는 이제 뼈가 뭐 많이 상하진 않았으니까 이제 뭐 깊이는 안 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6주 버티다가 어느 정도 감염이 이제 좀 완치됐다고 생각하고 인공관절을 다시 했어요. 이것도 뭐 사실은 크게 뭐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. 인공관절 재수술 자체가 뭐 이상하지 않게 됐어. 그냥 잘 들어갔어. 그런데 문제는 계속 아파. 프로스탈락을 했다가 인공관절을 했는데도 또 아파. 이게 안타깝게도 인공관절 감염에서 저렇게 프로스탈락을 넣고 다 염증 제거를 하고 뭐 6주 이상 항생제 썼다가 염증 가라앉아서 인공관절 다시 하고 하는 게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고 가장 지금의 표준화된 방법인데 문제는 저렇게 하더라도 이 감염이 100%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. 감염 완치가. 저도 이제 이런 수술을 저도 많이 하지만 저조차도 100% 완치율은 아니에요. 그래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. 환자분의 어떤 그 면역 상태가 제일 좀 클 것이고 그 항생제가 좀 잘 듣느냐 그런 것도 좀 중요한 변수일 텐데 물론 이제 저 병원에서도 저 대학병원에서도 당연히 프로스탈락하고 염증 수치가 다 정상적인 걸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재수술을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계속 아파. 똑같이 아파.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재수술까지 해서 저런 긴 그 스템을 위아래로 대퇴뼈하고 경골뼈에 넣어놓고 나면 저거 다시 빼는 거 만만치 않거든요. 저거 재수술한 거를 또 재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대학병원에서도 별로 없어요. 이제 그쪽에서도 이게 뭔가 감염의 재발은 의심이 되는데 좀 부담스러웠는지 계속 시간을 끌어요. 그냥 일단 항생제로 일단 뭐 한번
해보는 거죠. 그럴 수도 있어요. 최대한 어떻게든 억제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거니까. 그래서 수술 끝나고 나서 이제 계속 시리얼하게 좀 보는데 한 6개월 지나서 보는데도 약간 뭔가 여기가 다시 또 약간 뭔가 비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, 그 경골 부위가 살짝 원래 여기 있었는데 조금 더 가라앉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, 전체적으로 하여튼 뭔가 좀 이상해. 그래서 그 병원에서 수술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제 스펙트라고 해서 이제 핵의학 검사죠. 그러면 이제 염증 있는데 좀 잘 나오니까 딱 보면 요 주위로 염증들이 좀 많은 거고요. 특히나 이제 요 아래쪽 경골 쪽에 염증이 있는 것들이 좀 확연히 볼 수가 있고요. 그래도 계속 버텼어. 약 쓰면서 조금씩 뭔가 더 이렇게 약간 더 녹아가는 느낌이 좀 들긴 하거든요. 그래서 점점 더 경골 쪽은 더 가라앉고 대퇴도 위쪽이 좀 비는 것 같고, 그래서 쭉 계속 한 3년을 버텼어요. 재수술하고도. 그래서 결국은 하다 안 돼서 이제는 보면 이제 녹다 못해서 여기가 이제 아예 없어요. 아예 그냥 뼈가 부러진 것처럼 돼버렸어요. 여기가 좀 없잖아요. 도저히 이 정도 상태가 되면 어때요? 뭐 도저히 이제 디딜 수도 없어. 너무 아파. 밤에 잘 때도 너무 아픈 거예요. 그래서 이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CT를 다시 찍어봤더니 뭐 그냥 다 여기가 좀 없는 거죠. 다 비어 있는 상태인 거고, 보면은 이쪽도 좀 다 비어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위쪽도 지금 보면 약간 까맣게 좀 놀고 있는 것 같거든요. 대퇴 쪽도. 그래서 이게 경골 쪽 대퇴 쪽이 다 좀 안 좋구나. 이 대퇴 스템 따라서 다 이렇게 까맣게 좀 라인이 있는 거는 대퇴 스템이 뼈 안에서 좀 놀고 있을 수 있다. 이제 그런 얘기인 거예요. 그래서 경골 쪽뿐만 아니라 대퇴 쪽도 좀 감염이 있을 거고, 경골 쪽은 뼈가 좀 다 녹아서 여기 좀 보이진 않고. 이런 상태에서 이제 저희 병원에 찾아오셔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, 너무 아파서 못 살겠다. 어떻게 좀 해달라. 근데 그쪽 수술했던 병원에서는 뭐 딱히 뭐라고 얘기는 안 하고, 이 뭐 어쩔 수 없어요. 이거 누구나 알고 있어. 의사들은 이거 감염 재발 누구나 알고 있고, 이거를 다시 할 방법은 저걸 다시 다 빼고 한 번 더 청소하고 플러스 탈락 넣고 또 재수술,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정석적인 방법인데,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. 크게 말하면 세 가지네. 첫 번째, 저거 빼기 쉽지 않아. 저렇게 긴 스템을 위아래로 넣고 시멘트로 다 발라놓은 거를 일단은 빼는 것 자체가 되게 챌린징해요. 빼다가 뼈가 다 날아갈 수도 있어. 그렇게 되면 뭐 2차적인 수술 뭐 그런 거는 뭐 꿈도 못 꿀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최대한 하여튼 저거를 뼈를 어떻게든 보존해가지고 최대한 좀 잘 빼내는 게 일단은 그게 쉽지 않아요. 두 번째, 항생제 쓰고 뭐 한다고 해도 이게 또 염증이 잡힐지 그것도 알 수가 없어. 왜냐? 벌써 지금 두 번을 했는데도 염증이 안 잡힌 거잖아요.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또 항생제 쓴다고 해도 염증이 또 재발할 가능성이 또 있어요. 세 번째, 저거를 빼고 염증 다 어느 정도 잡고 이제는 다시 또 넣어야 되잖아. 근데 이미 이번에 또 넣으면 전보다도 훨씬 더 뼈가 더 망가져 있을 거고, 이번에 인공관절 또 넣는 거 자체는 빼는 것보다 더욱 더 챌린징해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 뭐 해야 되는 건 아는데 함부로 이렇게 손대기가 좀 쉽지 않은 거예요. 이게 웬만한 어떤 노하우나 뭐 경험이나 기술이 없으면 아예 시도조차 합시다도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. 일단은 뭐 어떻게 오셨으니까 해야지. 일단 뭐 저 정도는 저는 그래도 경험이 있으니까. 근데 어쩔 수 없어요. 오늘 다 빼시고 염증 다 정리하고 항생제 쓰고 다시 넣어야 되는데, 모든 이 경우가 다 챌린징한 거고 정확한 어떤 그 예측 좀 어렵고 결과 예측도 어렵고 하지만, 어머님이 그래도 좀 저기 하시면 이런 거를 아시고서라도 하겠다고 하시면 일단 제가 해드릴 수 있으니까 뭐 일단 해봅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보시면은 이제 대퇴 쪽은 잘 빠졌어요. 요거는 대퇴 쪽은, 여기는 이제 보면 깨끗하게 이제 아무것도 안 붙어 있어. 요거는 들어가니까 그냥 쏙 빠져. 그때 CT에서도 보면 까맣게 이게 스템 주위로 선이 그은 거는 아마 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쏙 빠졌는데, 오히려 녹아 있었던 경골 부위가 여기가 상당히 좀 뼈가 좀 뒤쪽으로는 좀 붙어 있어요. 그러니까 내 측은 이미 녹아서 거기는 이제 고름하고 뭐 그런 거밖에 없는데, 이 뒤쪽 부분이 뼈가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 뒤쪽 부분 깨고 하는 데가 상당히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. 그래도 최대한 어떻게든 뼈를 보존을 하고 일단 빼긴 뺐고, 보시면 이제 프로스탈락을 이제 넣었죠. 처음에 프로스탈락은 아까 보시면 이제 요 정도까지밖에 이제 없었는데, 지금은 이제 대퇴스템을 넣었던 데가 다 염증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위아래 다 이렇게 그
그 스템 있던 자리를 시멘트 비드를 넣고 프로스탈락을 좀 올렸어요. 근데 이 프로스탈락의 두께가 상당히 좀 두꺼운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만큼 뼈가 이미 다 많이 좀 날라간 거예요. 이게. 그래서 보시면 이제 상당히 좀 두꺼운 이런 프로스탈락,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제 항생제 시멘트를 넣어서 이제 넣는 걸 좀 볼 수가 있고요. 근데 여기는 한 6주 정도로 항생제를 썼는데 처음에 뚝뚝뚝 떨어지다 나중에 살짝 다시 올랐어요.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? 한 번 더 청소를 해야 돼. 한 번 더. 그래서 뭐 자주 그러진 않지만, 흔하진 않지만 이제 한 번 더 들어와서 그래도 이번에 이제 5번째 수술이니까 좀 안전하게 갑시다 해서 한 번 더 안에 청소했는데, 이게 보면은 뼈 사이 갭이 벌써 5cm 이상이 돼요. 거의 한 6cm 가까이 돼요. 이 정도 뼈 사이 갭은 웬만한 인공관절로는 채울 수가 없어. 인공관절이 저 정도의 어떤 뼈 사이 간격을 메꾸기가 어렵거든요. 이 특수한 인공관절이 필요한 거고, 저 정도 되면 이제 뭐 나중에 인공관절을 얻어도 이게 갭이 안 맞으면, 밸런스가 안 맞으면 다리가 덜렁덜렁 휘청휘청 걸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번 더 체인지해서 프로스탈락 다시 한번 바꿔서 넣고, 한 3주 정도 됐을 때 이제는 염증 수치 괜찮고, 이제 두 번째 그 프로스탈락 체인지 할 때도 아주 뭐 크게 이렇게 나빴던 건 아니니까, 요건 아마 감염이 더 이렇게 다시 재발해서라기보다는 항생제 썼던 것 때문에, 여기 이제 이분은 이제 어머님은 방코마이신이라고 좀 독한 항생제를 써야 되는 균이었었는데, 그것 때문에도 조금 염증 수치 자체가 올라갈 수 있어서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다. 이 정도면 해도 되겠다 해서 교체하고 나서 한 3주 만에 다시 들어갔어요. 훨씬 더 좀 많이 깨끗해진 상태고,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경골 쪽 뼈가 너무 없거든요. 다 녹아가지고. 이럴 때는 이게 원래는 이제 그 경골 쪽에 이제 플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인공관절을 넣고, 그 아래 이제 스템이라고 해서 긴 기둥을 넣고, 요 밑에다가 이제 블럭이라는 이제 그런 메탈로 된 이제 뼈 인공관절 요 플레이트하고 뼈 사이 갭을 메워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뼈 대체물을 써야 되는데, 저게 이제 저렇게 한 몇 센치 정도 뼈가 없으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체물이 없어요. 되게 일반적인 그 인공관절, 보통 인공관절은 5mm, 10mm, 15mm, 맥시멈 15mm까지 있는 인공관절이 있고 10mm까지밖에 없는 인공관절이 있어요. 근데 이게 15mm, 10mm가 아니라 20mm, 30mm 정도의 갭이 되면 이 간격을 이렇게 맞춰줄 수 있는 게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럴 때는 트라베큘라 메탈이라는 특수한 이제 깔때기처럼 생긴 거를 뼈 안에다 꽂아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인공관절을 올려요. 이 트라베큘라 메탈이라는 이 뼈 대체제가 최신 이제 인공관절 재수술에서는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뼈를 대체할 수 있는 가장 그 최신의 기술이에요.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개된 지 한 2, 3년 뭐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, 제가 그래도 좀 많이 좀 그래도 경험은 좀 있는 편이라서 그거로 하면 되겠다 해서 그걸 준비해가지고 보면 이제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좀 먼저 뼈에다가 좀 꽂아 놓은 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. 이 위에다가 이제 인공관절을 올려 놓는 거죠. 나머지 그런 빈 거는 그냥 시멘트로 채우는 거예요. 그래도 충분히 저 깔때기 모양의 저 트라베큘라 메탈 콘이라는 그 기구가 힘을 잘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깔때기처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뼈 안에다 이렇게 좀 꽂아 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. 그 안에다가 이제 인공관절을 이런 식으로 이제 넣는 걸 볼 수가 있는데, 그 트라베큘라 메탈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돼 있고, 그 위에 인공관절을 이렇게 받쳐놨어요. 이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시멘트로 다 빈 공간을 다 채운 거고, 예전에 이제 저기를 이런 트라베큘라 메탈콘이 아예 그냥 아래쪽까지 힘을, 뼈에 있는 데까지 힘을 잘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블럭하고 이 아래 메탈 스템만 딱 해놓은 상태 같으면 나중에 저기 서서히 주저앉아요. 버티질 못해. 아예 뼈하고 인공관절 꼭대기하고 딱 이렇게 직접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버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요 트라베큘라 메탈 콘이라는 요 놈이 아예 뼈랑 직접 맞닿게 되는 거고, 요 트라베큘라 메탈 콘이 요 뼈와 인공관절의 상단이 직접 힘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. 이게 사실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인공관절 재수술의 가장 진보된 방법이에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인공관절을 좀 다시 넣고,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 인공관절 했죠. 그 다음에 빼고 프로스탈락 넣고, 다시 또 그 3차 병원에서 인공관절 했죠. 제가 인공관절 한 번 더 빼고 프로스탈락 넣고, 또 약간 염증이 해결이 안 돼서 한 번 또 프로스탈락 체인지 했고, 이제 이게 6번째 수술인 거예요.
8년 동안 총 한 6번의 수술을 거쳐서 이제 목적지까지 이제 도달을 한 거죠. 그래서 정면 사진 괜찮고 뭐 사면 사진, 측면 사진도 뭐 깨끗하게 좀 잘 들어가 있고요. 그래서 오히려 이 어머님은 이제 수술하고 나서 통증 좀 많이 좋아지고 구부리는 것도 조금 더 잘 돼요. 두 번째 이제 다른 대학병원에서 이제 재수술 했을 때보다도 조금 더 밸런스를 좀 잘 맞춰놨기 때문에 구부리는 것도 조금 더 되는 그런 상태로. 그래서 일단은 좀 이제 좀 덜 아프니까, 물론 이제 아직 다 회복은 안 됐지만 예전보다는 덜 아프니까 좀 그래도 좀 낫습니다 하고서는 퇴원하셨던 분이에요. 어떻게 오늘 정말 험난한 과정이죠. 이게 인공관절이 사실 한 번으로 끝나면 제일 좋고 대부분이 이제 한 번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좀 고생 해가면서 이제 치료를 하고 고치시는 분들도 있어요. 이게 흔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정보가 좀 도움이 되실 분들도 있으니까 흥미로운 주제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3가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